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또 미국과 일본의 3차 관세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서로 한 번에 양보를 했는데 일본과 협상은 왜 이렇게 좀 늘어지는 거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이제 미국 협상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지금 이제 일본의 협상 좀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이 협상을 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주셨는데 엄밀히 보면은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협상 타결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 전에 그 관세율을 보시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45%,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20%, 뭐 엄청난 사실상 금수 조치에 가까운 그런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와 협상을 시작하려면 4월 2일 이전으로 되돌려놔라라는 거였고 적어도 미국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3개월간 협상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미중이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는 타결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사실은 인도와 말씀 주셨던 일본 같은 데가 상당히 뭐랄까요 자극을 받았습니다. 고무됐을 때 이전에는 겁을 먹고 어떻게든 맨 앞에 줄에 서서 빨리 협상 타결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좀 중국처럼 강경하게 나가면 미국이 좀 밀리네, 후퇴하네 이제 이런 강한 그런 인상을 줬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인도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년 정도까지 1, 2, 3단계로 나눠서 천천히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고 일본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겠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뭐 지난 주말 동안 또 얘기를 했었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상당히 겁먹었던 주요국들이 이제는 좀 강경 모드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전과 지금이 많이 바뀌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쫓기는 그런 형국이고 이것 때문에 베센트 장관이 이틀 전인가 상당히 강경 발언을 한 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몰리고 있다라는 반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과 일본의 이제 관세 협상, 무역 협상 핵심 안건은 우리 대표님은 어떤 포인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본과 우리나라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거 우리는 이제 자동차고 반도체죠. 일본은 자동차가 또 압도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쪽이 소위 미국에서 원하는 품목별 관세 25%를 맞고서는 결코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 이거는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상당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쉽게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빨리 조기 타결하게 된다면 결국은 25%를 거의 다 맞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수출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시게루 총리가 전과는 달리 상당히 강경 모드로 나가는 것이 여기서 밀리면 사실상 벼랑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면 우리도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국의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영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장관들, G7 재무장관들이 한자리에 지금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미일 재무장관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환율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화 환율은 또 급격한 내림세를 보였고요. 원달러도 지금 10원 가까이 뭐 변동폭을 보이면서 움직임을 보였는데 환율 절상 압력 현실화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환율 절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달러의 약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플러스 우리나라 대만 달러, 제가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대만 달러의 그러니까 소위 플락시 해지의 수단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만 달러와의 그러한 소위 같은 동조화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양국 간의 금리 차 때문에 보통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또는 한 달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금리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금리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중간에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사실은 이전에는 통상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나라 대비해서 금리가 훨씬 차가 벌어지면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최근 한 달간은 이것이 정반대로 가 있다.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는데 지금 차트가 나와 있네요.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는데 역으로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는 거죠. 이건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 엔화도 최근 한 달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달러의 금리차, 금리가 비싸지면서 매력이 생겼다기보다는 지금은 그거와 상관없이 미국 자산을 팔고자 하는 수급상 매도 압력이 더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율과 관련된 조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 가능한 약달러가 아닌 관리가 어려워지는 약달러이기 때문에 완전히 얘기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또 급등하는 쪽이 비트코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달러는 약세 현상을 보이지, 국채 금리는 이렇게 뛰지, 그리고 부채는 미국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니 지금 자산들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옛날에는 돌반지에서 금을 선물했었는데 아마 요즘은 아마 비트코인을 선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트렌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제 금과 같은 디지털 금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또 최근 2년 전부터 소위 비트코인 ETF가 이제 출시되면서 공식적인 금융 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어느 정도 갖춰지기 시작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위 이제 그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한 5년간의 흐름을 놓고 봐도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정확히 나스닥백,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가장 대표격인, 지금 나스닥백이 이제 파란색 선이고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 노란색 선으로 그려놨는데 모양 보시면 어떠세요?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네요. 결국은 나스닥백이라는 위험 자산의 대표 자산하고 움직임이 거의 같다는 걸 보시면 안전 자산 중에 위험한 자산,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년간은 금도 같이 오르면서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의 흐름이 상당히 동조화되면서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지위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검증의 시간을 좀 더 거쳐야 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자산 안에서도 좀 위험자산 색깔이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계속 주가 추이를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